반갑습니다. 11월 6일이네요.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또 기대감이 술술 또 생겨나고 있습니까? 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자, 장 초반에는 조금 불안한 모습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뭐 큰 맥락으로 본다라면은 기술주들의 상승이 좀 있었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법관들이 약간 좀 회의를 가졌다. 네. 회의론적인 시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 트럼프 관세에 약간 의문이 든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관세가 그렇다고 해서 없어질 것 같진 않아요. 네. 왜냐면은 제2의 제3의 그런 어떤 장치들을 계속 발동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단 이 대법원에서 일단 판결이 트럼프와는 네, 좀 반대되는, 대치되는 그런 입장이 나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 분석들이 되고 있어 가지고요. 그거는 또 네, 단기적인 어떤 상승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판단이 좀 되긴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뭐 주가가 일단 떨어지게 되면 밑에서 더 사버리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요소가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기업들도 잘 올라왔고요. 뭐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오르고 내리고 하는 종목도 있어요. 네, 상승과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이제 뭐 종목별로 좀 갈라지긴 합니다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차익 매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경계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뭐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심리를 많이 끌어올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하락에 대한 신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이런 단기적 조정이 상승 추세에서 조금씩 나타나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적 변화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속성을 띈다거나 또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변동성이 너무 강하다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전체적인 뉴스를 보시면 뉴욕 증시 고점 부담해도 일단 사보겠다. 자, 그런 건가요? 네, 반등으로 마감됐어요. 낙폭 과대라는 인식 속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었다라는 거고요. 장 막판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분을 절반 가까이 토해낸 것은 여전히 좀 부담스럽다. 네, 자, 이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은요, 여러분들도 많이 겪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해보셔야 돼요. 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 근데 뭔가 변동성에 어떤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하잖아요. 자, 지금 오늘도 만약에 그런 모습 나올 텐데,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해줘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팔아야 되겠다. 네, 왜요? 다시 빠질까봐 무섭거든. 그래서 그런 심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술주 고점에 대한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에 매도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내려간 것에 깜짝 놀랐던 부분들이 올라올 때 팔아먹는 것이다. 뭐 이게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시장의 하락이 예상이 될 때 전체적으로 큰 상승이 진행되다가 주가 떨어지고 나면 무조건 반등 나오거든요. 이 반등이 나올 때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또는 그 2차적인 어떤 반등 포인트가 그냥 조정을 위한 그런 조정의 어떤 반등 단계냐, 아니면은 그냥 다시 재상승을 위한 단계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올라올 때 매도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날 네, 겁먹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렇게 투매성 매도가 나타나게 되면 주가 반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올라올 때 팔면 그래도 단돈 100원이라도 더 먹고 팔 수가 있어요. 즉 1000원이 고점이었다. 근데 이게 800원까지 빠졌어. 그러면은 한 2-30원 정도에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공포가 강하게 들어올 때는 오히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상승이 계속해서 연결된다면 또 고점 논란이 싹 줄어들면서 매수가 또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 지금 개인들이 슬슬 관심을 또 보이기 시작하죠. 요럴 때 개인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때리고 들어가면서 겁을 더 줄 것인가. 제 생각에는 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 만기일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까지는 네,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크게 내리지도 않는 그런 약간의 그런 형태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뭐 횡보하게 되더라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하락만 하지 않으면 우리 계좌는 항상 오를 거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인공지능 및 반도체 위주로 주가가 급락한 상황을 기회로 본 저가 매수세가 증시를 들어올렸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엔비디아는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9% 급등했고요. AMD는 2.3%, 퀄컴과 인텔도 3%대 강세를 기록했다. 퀄컴은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아직은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요. AMD가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AI 거품론을 희석시켰다. 네, 중요한 거죠. 네. 매출이 좋게 나왔어요.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 AMD가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 뭐 하이닉스도 지금 당장 포함이 되겠지만 삼성전자에게도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한 며칠 빠져가지고 한꺼번에 회복하기 어렵겠죠. 갑자기 뭐 한 7, 8%씩 올라가지 않은 이상은 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10만 원대 삼성전자 잘 유지해주고 하이닉스 다시 또 60만 원대 귀환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는 1%대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얘네들은 지금 시간에서 좀 오르고 있죠. 그래서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어 보입니다. 테슬라도 이제 그 머스크한테 돈 줘라 해가지고 4% 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돈을 줄지 안 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 브로드컴, 알파벳도 2%대 강세. 뭐 리비안 같은 경우도 깜짝 시세 때문에 폭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지금 전기차 쪽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AI 분야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고 기업 가치가 과도하게 평가된 상황에서 앞으로 AI 관련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지 매우 신중해져야 한다. 자, 요거는 AI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AI가 이게 1등인가 라고 생각했다라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이게 1등이 아니야. 다른 게 치고 올라갔어요. 그 저게 1등인가 하고 저쪽을 보고 있으면 또 다른 게 또 치고 올라오거든. 지금 막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났어. 와, 엄청나다 해서 딱 봤는데 이게 조금만 지나면은 과거의 그런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I 쓰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은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가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발전 속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챗 GPT와 비슷한 그런 그 사이트 툴이 나온 거 아세요? 거기서도 아직까지는 근데 쓰는 게 좀 불편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이제 사람들이 갈 것 같진 않은데 금액은 똑같아요. 근데 금액이 쌌으면 아마 갔을 수도 있지만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글쎄 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AI가 이제 어느 정도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상황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딱 유지가 되는, 물론 그걸 더 뛰어넘는 신기술들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다 진행되어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이제 AI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이제 동영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년도 상반기 정도쯤 되면은 그래도 공급과 수요가 대충 맞지 않겠나. 이 정도 기술이면 된 것 같은데 라는 게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AI의 거품이 당장 꺼질 것 같지는 않고, 거품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AI의 어떤 성장, 이런 기술력은 당분간은 더 나오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뭐 내년에는 가사 도우미 로봇도 나온다면서요. 그럼 뭐 로봇과 연결된 부분들, 뭐 데이터 센터 엄청 커진다, 뭐 그런 얘기들, 뭐 당분간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세장을 주도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대형주들에 있기 때문에 이쪽 내용들이 시장을 좀 더 끌고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삼전하고 하이닉스만 안 죽으면 시장 그렇게 많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일단 계속 쳐다보면서 가셔야 되겠죠. 이쪽 저쪽이고 전부 다 그냥 막 과열이고 막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체크들 하시기 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요거는 뭐 어차피 해결될 건데 먹고 살만한가 보지 아직? 아직 급하지 않은가 보지? 빨리 해결하고 싶을 텐데 이런 느낌들이긴 한데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는 괜찮았어요. PMI 지표가 서비스 PMI 지표가 괜찮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고용도 괜찮았죠. 고용도 괜찮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동차 업체 주가들도 올랐고, 뭐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겠죠. 상호관세를 만약에 대법원이 불법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자동차 및 중장비 업체들이
네,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짝 기대해볼 만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어제 그렇게 시장에 빠질 때 현대차를 외국인들이 많이 사던데 혹시 그런 느낌이었을까? 라고 생각도 잠깐 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그렇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법원 관련한 부분에서는 요 뉴스가 있죠. 자, 트럼프 관세 첫 심리에서 비상 권한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직접 방청에 나오진 않았고요. 네. 대법관이 로버츠죠. 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세금 부과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였냐면, 보수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이상한데? 네, 이상한데. 자, 트럼프의 이런 권한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약간 도박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이런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지지할 것이다. 또는 반대할 것이다. 이게 5대5였거든요. 근데 반대할 것이다로 지금 한 30% 정도, 진행되고, 아니죠. 반대할 것이다가 이제 70%, 찬성할 것이다가 30%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트럼프에게 좀 불리하게 나올 것 같다 판단됩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불리하게 나와 버리게 되면 이제 그럼 관세 돌려받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빡 터질 수 있거든요. 요게 수주 안에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속한 판결을 내릴 거래요. 그래서 수주 내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미국뿐 아니라 관세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라고 되어 있고, 판결 결과에 따라서 관세 징수가 중단되거나 이미 징수된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미국이 큰 타격을 또 입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저게 될 것이냐인데, 일단 지금은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요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트럼프가, 네, 이 IEEPA, 요거 이제 뭐 국가 비상사태, 요거 대신에 무역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관세 부과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솔직히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벌써 9개월이나 지났더라고요. 네, 9달 지났어요. 이제 3년만 더 버티면 되겠죠. 지금 보니까 지방선거였던가요? 이쪽에서 지금 민주당 애들이 또 막 당선되고 있더라고. 이게 민심이 약간 돌아섰다라는 느낌 좀 있죠. 네, 왜냐면 미국은 다시 위대하게 엄청나게 잘해줄게요 했는데 쌈박질만 하고 다니니까 사실 피해는 농민들이 그대로 받고 또 국민들이 그대로 받으니까 미국에서도 살짝 기분 나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됐어, 너 트럼프 이젠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네요. 네, 아무튼 대법원에서 이렇게 트럼프 관세에 약간 의문을 품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이제 약간의 어떤 기대 요소들 이렇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판결이 나오는 기간 동안에는 기대감 요소나 또 판결이 나온 시점에서 주가가 또 뛸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수주 안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안에 나오게 되면 재밌어질 거고요. 올해 안에 안 나온다면 내년에 1월 달 안에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것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아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격이 더 심해지겠죠. 정치권이 원래 그렇잖아요. 자, 아무튼 주가에는 나쁘지 않은 소식일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몇 개 좀 더 볼까요? 증시 더 떨어질 것인가? 대차단고 125조 원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공매도에 타깃이 된 종목들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차단고는 슬슬 준비하고 있었겠죠. 주가 많이 오른 것들 위주로 던지는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AI 버블 우려와 공매도 확산 조짐에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세가 이어졌다. 네, 요건 이제 어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늘은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차장고 거래가 늘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고점이 좀 온 것 같은데 이제 공매도를 좀 때려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네, 공매도를 준비하는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차입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로 이 공매도 수행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 대차장고가 늘어나면 공매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계를 많이 하죠. 근데 대차장고는 그냥 대차장고일 뿐 아직 공매도가 아닙니다. 공매도 안 하고 그냥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대차장고 이제 그 환급하는 거죠. 그 뭐죠? 이제 다시 반납.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위협도가 증가한 거죠. 지금 위험해. 주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럼 여차하면 내가 공매도 때릴 거야. 그래서 하락장이 시작되면 공매도 대차장고에 있던 것들이 공매도 장고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가가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지금은 혹시 모르니까 조금 주식 좀 빌려놓을까? 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주가가 시장 자체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신용장고나 대차장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규모가 당연히 커지겠죠. 시장 규모가 커지면 금액의 규모도 당연히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매도 장고가 높은 기업들 보니까 코스피가 카카오페이, LNF, LG생활건강 여기도 끼어있네. 한화비전, 한미반도체, 코스맥스, 코스모 신소재, 덴티움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다날, 엔캠, 에코프로, VT, PNT, HLB, 실리콘투, 재룡전기, HPSP 이런 식으로 공매도 순보유 잔고 비율이 높았다. 시총 대비라고 합니다. 당연히 시총 대비로 봐야 되겠죠. 금액으로 치면은 삼성전자가 1등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금액이 많으니까. 근데 시가총액 대비 퍼센테이지로 따지고 보니까 네, 카카오페이가 가장 1등이더라. 2차전지가 제법 많이 끼어있네요. 자, 2차전지가 단기적 급등해가지고 대차장고가 좀 늘어났던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도, 네. 주가 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자, 뭐 그런 정도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점을, 네, 뭐 대차장고가 늘어났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네, 포지션이, 좀 위험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참고만 좀 하시면 되겠고, 이게 여기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동학개미 시즌2가 개막될 것이냐 이건데, 개인들이 이틀간 5조 원 풀 매수를 해줬는데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어디 그래프가 여기 있다.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역대급 역사적인 추이를 봤을 때 2021년도에 개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온 게 있었잖아요. 이게 뭐였냐면 네, 동학개미 운동. 근데 막바지였어요. 막바지. 뭐 보시면은 2021년도 1월달, 21년도 2월달 뭐 이럴 때가 엄청나게 매수 많이 들어왔을 때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팔아먹었던 것도 2021년 2월달, 5월달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가 쭉 나왔던 부분이고 2021년 1월달 이럴 때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왔던 시점인데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2025년도 11월 5일 네, 어제죠. 2조 5천억. 요게 이제 역대 4위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4일 날 2조 3천억. 이것도 역대 6위예요. 그 다음에 2025년 4월 7일 날 네, 2조 원 팔아먹은 거. 이렇게 해서 2025년도가 3개 있고요. 개인들이 지금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셔야 되는 게 개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동학개미고 나발이 구간에 네, 지금 상투를 만들 부분이 없다. 즉 매수가 들어온 외국인들이 물량을 넘길 곳이 없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막 개인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 물량을 다 개인들한테 넘겨놔도 매수가 막 넘쳐나니까 주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높은 가격에 계속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팔면 파는 대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받아둔 사람이 없어. 팔면 파는 대로 떨어져. 나는 100원에 팔고 싶은데 지금 90원까지 떨어져. 이거 안 되는데? 그럼 매도를 다시 걷어들여요. 그럼 주가도 다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꼬시는 거야. 줬다가 뺏었다. 줬다 뺏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개인들이 지금 25년도 11월 4일과 11월 5일이 되면서 2조 7천억, 2조 5천억씩 매수를 들어왔는데 이게 역대 8위와 9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뭘 샀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전부 다예요. 하이닉스만 무려 2조 7천억을 매수했어요. 네, 개인들이. 외국인이 2조 7천억 팔았어요. 개인들이 얼마나 샀는지는 안 나와 있네요. 잠깐만 보자. 개인들이 얼마 산 거야? 하이닉스를 하이닉스를 얼마 샀는지 이걸 봐야 되네. 매매 집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개인들이 얼마나 샀나?
11월 4일하고 5일이죠. 이틀 동안에 네. 개인들이 2조 2천억이네요. 네. 11월 4일과 5일 날 네, 2조 2천억을 순매수했다. 와. 삼성전자도 1조 원 샀네요. 네, 삼성전자 1조 1천억 원. 많이 샀네. 네, 그래서 둘이 합쳐가지고 3조 원이 좀 넘고 나머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등 이틀 동안입니다. 이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외국인들도 많이 팔았죠. 네, 집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2조 8천억에 삼성전자는 8천억. 기관들은 네. 삼성전자 팔았고 하이닉스는 샀고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11월 4일과 5일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 기간을 조금 늘려서 뭐 만약에 11월 달이죠. 10월 달부터 볼까요? 10월 달부터 본다 그러면 좀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네. 기관들은 삼성전자 많이 팔았어요. 누가 팔은 거야? 네. 누가 팔은 거예요? 투신에서 팔았나요? 하여튼 기관 쪽에서 좀 많이 판 걸로 나오네요. 사모펀드인가요? 네, 이게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5조 8천억을 샀고요. 하이닉스를 7조 7천억을 팔았거든, 한 달 동안에. 그럼 개인들이 그걸 다 샀다는 얘기거든요. 개인들이 하이닉스를 얼마 샀다? 5조 6천억을 샀고요. 삼성전자를 4조 9천억을 팔았어요. 어마어마하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치면은 삼성전자 우선주 1조 4천억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가자가 아니라 시간이 약간 네, 좀 다른 그런 형태, 네, 상황이 좀 다른 형태. 그래서 좀 더 봐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외국인들이 팔아먹고 개인들이 많이 사는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아직까지는 네,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형태로 나타났고 뭔가 조짐적인 부분들, 역대급 어떤 매매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하고요. 뭐 흐름이 더 나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내고요. 네, 오늘은 반등 출발할 것 같죠? 네, 어제 잘 참으신 분들, 네, 더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이팅 하자고요. 네,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도 네, 주가 좀 올라가는 거 기대해 봅시다. 어제 네, 뺏긴 거 오늘 다 찾아와야죠. 그 정도 안 되려나요? 네. 자, 아무튼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잘 버텨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 형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